손흥민과 이반 페리시치의 호흡으로 수많은 토트넘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둘의 케미가 후반기에 들어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토트넘 호스퍼는 런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펼쳐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 공을 소유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선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후반 5분과 후반 28분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와 더글러스 루이스에게 연속 실점하며 경기를 끌려갔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욕하던 토트넘 팬들이 페리시치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선 손흥민 선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분노한 채 경기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페리시치와는 상극이라는 말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공식전 10경기 연속 선제 실점, 공식전 10경기 연속 무실점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수비 불안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심각한 실수를 연발했던 에릭 다이어 대신 월드컵 우승 주역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선발에 복귀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에서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기 내내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공격수들의 동선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경우 경기 내내 위치에서 문제가 생기며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공격에서 원활하게 동선이 구분되지 않자 두 선수도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전반 종료 직후 페리시치는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은 손흥민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질타하며 손흥민의 실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넷 사이트를 뒤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반 24분에 생겼는데요. 손흥민이 빠른 뒷공간 돌파를 통해 상대 진영으로 뛰어들어갔지만 페리시치가 패스를 망설이며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두 선수는 전반기에 줄곧 함께 주전을 출전했지만 여전히 패스 타이밍이나 공격 방식에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경기 내내 추가적인 지시 없이 두 선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이는 모두 페리시치가 아닌 라이언 세세뇽과 함께 호흡을 맞췄을 때 기록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에 영국 매체 90m는 특히나 손흥민은 페리시치와 함께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페리시치가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앙 지역에 위치하여 장기인 속도와 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리그 무득점 경기도 8경기로 늘어났다. 후반기 반등으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경쟁을 해야 하는 토트넘이 최악의 새해 맞이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콘테 감독의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언론에 공개된 손흥민 선수의 사진 한 장에 모든 토트넘 팬들 및 영국 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벗은 손흥민의 위치 때문이었는데 분명 공격수인 손흥민이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손흥민이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 중원에서 페리시치의 공을 본 손흥민은 골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지만 페리시치의 뜸들인 패스 때문에 결국 공을 만졌을 땐 이미 오프사이드인 상황. 심지어 손흥민이 달려가기 시작한 곳은 수비수 진영이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뛰어가 완벽한 위치를 잡았지만 손흥민을 보고도 패스를 무시한 페리시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손흥민의 부상 마스크 투혼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본 영국 매체 풋볼은 손흥민의 경기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번역본입니다. 11월 4일 아나골절상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줄곧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치렀던 손흥민이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상황은 이러했다. 전반 18분께 손흥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빼앗겼다. 단숨에 역습 위기에 몰린 것이다. 다행히 끝까지 공을 보고 달려간 손흥민은 공을 잘라인 밖으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마스크가 답답했는지 경기가 재개되기 전 마스크를 벗었다. 약 2달 만에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손흥민은 약 30분간 뛰었다. 그 뒤로도 한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페리시치의 늦은 패스 덕에 아쉽게 골문까지 가지 못했다. 경기 중 두 선수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부상을 당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임에도 수비수 진영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은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영국 팬들의 마음을 읽어주듯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투혼을 불태운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최고 평점을 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인 소파스코어였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전반 18분 터치 실수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허용한 직후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등 각오를 다졌다. 부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 손흥민은 마스크를 벗은 뒤 유효 슈팅을 한 차례 기록하는 등 열심히 뛰어다녔다. 수비수의 부상을 당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위협적 그 자체였고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나은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이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한다면 제대로 된 휴식기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해야 한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7.2점을 매겨 토트넘 선수 중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전 직후 후스코어드닷컴에서 토트넘 선발 선수 중 평점 2위를 차지했으나 다른 곳에선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해당 경기를 본 해외 축구 팬들의 생생한 반응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수비라인까지 커버하도록 한 토트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왜 안 떠나는지 아니면 못 떠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걸까요? 남은 시간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곳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은 9번 자리에서 10번으로 내려오지 않아 공간이 안 생기고 페르시치는 연계하지 않고 컷백도 안 하고 크로스만 올리고 소니가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콘테 때문에 토트넘은 2부 리그로 강등될 것이다. 전술적인 측면을 빨리 손봐야 할 것이다. 이러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윙백 페리시치가 공격하러 올라가고 공격수인 손흥민이 수비하러 뒤로 뛰어가고 있다고? 이게 정상적 전술이라고? 토트넘은 트로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팀이라는 게 들통날 것 같습니다. 소니가 드디어 떠날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리고 발전 가능성 높은 선수를 이적시켜 저런 짓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다 늙은 선수 데려다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는 듯한 운영을 하니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진짜 토트넘 축구는 콘테 때문에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아니 전방에 있어야 할 공격수가 저기까지 내려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소니는 부상자 아닌가요? 아직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마스크를 벗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어서 빨리 부상을 회복하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빠르고 정확한 축구 소식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좋은 소식 찾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